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간만에 장중에 마이너스 3% 넘게 밀어버리는 음봉이 나왔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유럽 증시가 3주 연속 주봉 양봉을 만들며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지표 발표 이후 오르는 듯 했는데 오전장은 하락 압력이 우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 음봉이 나오진 않아서 오후장에는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인지, 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목요일 야간 선물이 마감 수준보다는 시가가 높았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에서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시가 이후 바로 하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따라가기 시작한 투자자들이 제법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가가 479선이었는데 스타포인트를 481을 잡고 본다, 숏을 본다면 473선, 즉 마이너스 한 1.2% 정도의 조정이면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것이죠. 이후 장중 반등이 나오면서 475선까지 올라와서 11선을 지지한 형태로 마감한다면 주봉이 약한 음봉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니까 적당히 가두리 치면서 마감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제는 선물이 시가 수준과 현물이 개장 예상 체결가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최근 오전장의 베이시스 눌림, 그리고 오후장에는 베이시스가 회복되는 흐름을 고려한다면 오전장의 선물 눌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개장 직전 호가 흐름은 그래도 양호했지만 SK하이닉스의 호가 흐름은 위태로 왔어요. 그리고 두 종목을 제외한 다른 인덱스 종목들의 시가는 매우 나빴죠. 이렇게 코스피 200 지수가 476.11포인트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어라? 선물이 과도하게 비싼 것이네. 그러면서 현물 차익 거래가 들어오기, 매수 차익 거래가 들어오기 무섭게 선물 매도가 강하게 나와버리면서 지수가 본격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개장 후 10분 만에 474.25포인트의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 나름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476.4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선물 시장은 조금은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봐요. 근데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더욱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현물 매도세가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런 인식에 선물이 475선을 깨고 내려가자 선물 매도 미결도 증가하고 위클리 풋옵션도 먼슬리 풋옵션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9시 30분에는 목표가 473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473선까지는 전일이 옵션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9시 반부터 8분간 지수가 추가 하락하며 470.85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되죠. 이것은 의도적인 손절매를 유도하는 그런 눌림이었다라고 봐요. 이러한 눌림으로 먼슬리 옵션도 위클리 옵션도 전일 종가 대비 10배 내외의 폭등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오전 10시경에는 473선을 회복한 듯 했는데 현물이 매도세가 멈추지 않았고요. 선물 미결제약정도 빠지지 않았어요. 다시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밀리게 되자 본격적으로 콜옵션이 눌리기 시작했고요. 폭발했던 풋옵션 변동성이 다시 살아나는 등 지수는 꾸역꾸역 하락하기 시작해서 오후 2시 10분에 466.20포인트의 저점을 찍게 됩니다. 사실 이 466.20포인트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가 넘어가는 자리죠. 당일이 외국인 현물 매도 규모나 선물 매도 규모로 보면 과도한 오버액션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현 선물을 각각 마이너스 1.5조 원 이상 매도를 해도, 그러니까 현물도 1.5조, 선물도 1.5조를 매도해도 마이너스 3% 밀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현물을 6천억, 선물은 점심때까지 한 7,500억 정도 매도한 것에 불과해요. 게다가 오후에는 선물 매도를 빠르게 걷어서 순매도 3,400억으로 마감했죠. 시장이 좀 과도하게 오버액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과하게 눌린 게 그동안 풋옵션 매도가 과했기 때문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주 내내 걱정했던 것은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폭등 리스크였습니다. 상단 배리어가 490, 하단 배리어가 465였는데 상단 배리어에 바짝 붙어 있어서 옵션 만기 전에 이거 또 한 번 롤링업 나오거나 아니면 강한 폭등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아마 델타를 플랫하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주봉상 3주 연속 양봉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양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매우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485선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의외로 현물의 추세적 매도가 나오자 선물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매도를 따라간 것이지
공격적인 현선물 동반 매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옵션 시장을 좀 더 보면 지수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 옵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V코스피 지수가 장중 22포인트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전 9시 38분에 첫 번째 변동성 고점 만들었다가 누르고 다시 고점 만든 게 11시 5분 그리고 오후에는 2시 10분이었어요. 각각이 변동성 고점을 기록한 시각이 선물지수를 보면 처음 470.85 그리고 470 그리고 466.20포인트가 돼요. 옵션 수급상의 오차들을 제거하면 470과 467.35를 굉장히 중요한 전환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의 옵션 만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지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하튼 마켓메이커들은 지수 하락에 상단 배리어는 485까지 내렸는데 하단은 그대로 465로 유지 중이거든요. 이제 잔존일이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온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제 지수 폭등의 리스크는 일단 이번 만기까지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나스닥이 3일 연속 음봉과 관계없이 강보합 출발했다가 1시간 동안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 상승폭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후 보합권까지 내려올 때도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의 방향은 상승인데 미국 PC 물가지표 보고 방향성 결정하겠다 이런 의도가 강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PC 물가지표 발표되기 1시간 전 유럽은 오전장을 보합권에서 마감하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즉 PC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 이미 다시 상승 추세를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PC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 하락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C 물가지표가 딱 컨센서스 수준 나왔죠. 이것을 골디락스로 인정하면서 유럽 증시는 지난 2주간의 고점을 한 방에 돌파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증시가 오전 30분이 슈팅 후 마이너스권을 밀어버리는 그런 조정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마감까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고가로 마감했어요. 유럽 증시 강세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과거 의약품 수입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10월 1일부터는 100% 관세로 실제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버틸만 하지 라는 식으로 시장이 반응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뉴스는 후자, 그러니까 100% 관세 부과 진짜 맞겠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트레이더들은 오히려 그동안 유럽이 과하게 눌려 있었지, 그리고 이제는 분기말을 맞이하면서 100%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퍼담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즉 뉴스에서 나오는 헤드라인인 굉장히 자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 트레이더들은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변동성은 아직 17포인트 중반이거든요. 유럽 증시는 앞으로도 한참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매우 조용했어요. PC 물가지표 발표에도 채권 시장은 이거 오늘 휴장인가 싶을 정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제 단기물이 신규 실업 수당 건수 발표로 과한 눌림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PC 물가지표에 시장이 조용했던 것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또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도 눌리긴 눌렸는데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다음 주 중반 이후의 슈퍼 위크에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에너지를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채권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변화 없었어요. 반면 통화시장에서는 채권 시장보다 좀 더 강한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데 원자재 통화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루니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마이너스 마감했어요. 그런데 DM 통화들, 특히 유로화와 파운드화는 제법 큰 반등을 줬습니다.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PC 물가지표 결과에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8월 월봉까지 깨고 내려갈 정도의 비달러 약세는 이건 오버였지 이렇게 보면서 아시아 세션부터 저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표 발표 이후 숏커버가 이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비달러 반등은 여전히 그냥 반등이 영역 내라고 봐요. 다음 주 월요일은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 없죠. 그래서 진짜 방향성은 한 10월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기술적인 움직임이 시장을 지배했다라고 봅니다. 주 초에 골드가 3,824달러의 고점을 만들고 수요일에 눌림이 나왔죠. 근데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 등 기타 지표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3,775달러 수렴을 하니까 이 주봉을 마감을 앞두고 골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는 3,800달러마저 넘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골드 매수가 들어왔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금요일만큼은 미국 세션 초반에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다만 미국 오후장 들어서 주식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니까 금 가격도 3,800달러 이하로 밀리면서 작은 윗꼬리를 만들고 양봉 마감했는데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 없죠. 분기 마감까지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편 기름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차익 실현이 얼마 안 나오니까 미국 세션 시작을 앞두고 쇼스 기주가 시작됐죠. 그래서 0시까지 66.42달러, 그러니까 1.8% 상승하면서 쇼커버를 줬어요. 자, 그런데 상승시킨 모멘텀을 보면 이번 주 내내 있었던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드론 공격, 또 나토 영공을 러시아 드론이 자꾸 침범하니까 이제는 격추를 하겠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였죠. 그렇게 뻔한 이야기들로 인한 쇼스키즈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굉장히 긴 윗꼬리를 달고 보합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즉 CTA들이 한번 땡겨본 것이 기술적인 움직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 최소한 밀리진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PC 물가 지표가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자 최근 3일간이 하락 추세선 상단까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지수 선물만 반등했을 뿐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 같은 거는 PC 물가 지표에 사실상 반응한 게 없었죠. 결국 이 프리마켓 호가가 점점 눌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는 본장 개장 때 보합권까지 눌려서 출발하게 돼요. 본장 개장 후 금융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30분간 폭등을 했어요. 밤 11시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가 약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더 상승해서 S&P 선물은 6,700포인트도 넘겼습니다. 근데 그 뒤로 바로 차익 실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은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0.45%까지 하락했죠. 그런데 이 하락에 변동성이 살아나거나 채권 시장이 반전되거나 통화 시장이 반전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즉 기술적 목표의 반등이 목표 자리에 빠르게 도달하다 보니 추가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차익 실현도 빠르게 나타난 것이라 보지 장 마감까지 하락이 이어질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은 종가 고가로 마감했죠. 근데 미국 지수 선물은 올라올 때마다 나스닥 중심으로 매도가 쌓였어요. 그러나 전일이 저가에 가지도 못했죠. 변동성이 오르지는 못했으니까요. S&P도 마찬가지예요. S&P도 전일 종가선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서는 더 이상 숏은 없구나 싶어서 일중 숏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양봉 마감하게 됩니다. 게다가 변동성은 4.5%나 하락해서 이제 17.5포인트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번 주의 변동성 저점을 깨서 마감한 거예요. 변동성 선물 10월물이 근월물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프리미엄 빠지는 건 뭐 자연스럽긴 하지만 시장이 충격을 받을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눌리면 안 되죠. 주가 지수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0.8%가 내려와 있는데 변동성은 주봉, 종가, 저가를 맞았다는 점에서 이후 기술적 반등을 지수가 좀 더 이어질 때까지는 변동성이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유빅스 ETF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자, 개별 종목의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 제일 강했던 테슬라가 4% 넘는 상승하면서 일단 주봉 양봉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면서 힘이 빠질까 굉장히 중요한 하락 전환이 기로에 쏟게 됐죠. 곧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을 텐데 다음 주는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의 상승 모멘텀이 차량 판매 이런 게 아니죠.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다른 비즈니스라는 거 생각해보면 어쩌면 조만간 테슬라도 굉장히 중요한 반전을 앞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 MSTR이 베타 1처럼 움직이면서 시장 반등에 따라 반등이 성공했고요. 코스트코 홀세일 이게 장 초반 급락을 해서 2.9% 하락했거든요. 7월 저가마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사실 미국이 소매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월마트는 아직 버티고 있어요. 근데 코스트코나 타겟 같은 경우에는 한참 내려가 있는 것을 보면 미국 주가가 실물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뭐 그 외에 JP모건 같은 금융주 오전장에 강세 보이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죠. 그 금융주가 베타 자체는 한참 내려가 있기 때문에 종목이 안 빠지는 것이지 뭐 은행주의 상승이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아직은 시장이 꺾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새벽 1시 이후로 미국 시장이 상승 전환함에 따라서 473포인트에 근접한 채 상승 마감했는데 이것을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3,400선을 회복하고도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4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이 먼슬리 옵션 만기가요. 그러면 마켓메이커들이 생각하는 스트레들이 탑에 한 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즉
갭 상승이 나오면 줄줄줄 하락해서 또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눌리고 반등하고 반복하면서 그냥 양 옵션 프리미엄만 쫙 빠지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금요일 날 시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최대 473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것이 기대되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오버액션이 나온 것을 빠르게 되돌림 주는 것이죠. 월요일 시가선에서요. 그러면 풋옵션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옵션 매도 포지션 청산하거나 오히려 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장은 콜 매도를 쌓고 오후장에는 포지션 축소하면서 VQB 지수가 20포인트 이하로 내려간 것을 목표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은 별다른 경제 지표 발표 없어요. 화요일에 조일츠가 있죠. 그리고 이후 수요일부터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의미 있는 시장 반응은 어쨌든 우리 시장이 옵션 만기일 목요일 시가부터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기나긴 연휴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다음 주도 옵션 프리미엄 계속 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 누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단 배리어는 계속해서 465포인트에서 뭉개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옵션 만기 전에는 시장에 뭐 별다른 방향성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월요일 시장이 작게나마 양봉 나온다. 그러면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를 485에서 480까지 더 누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급락한 것에 비해서 콜옵션 발행이 극외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델타를 본격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수 반등에도 콜 매도 압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추세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반등밖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기 마감까지는 시장이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가 다시 3,800달러 넘겼다가 3,789달러로 밀렸는데 실버 같은 경우에는 상승 각도를 더욱 가파르게 해서 이번 주 주봉이 7% 상승이에요. 주봉 연속 상승이죠. 달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골드와 실버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달러는 두 달 내내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어요. 골드가 아시아와 유럽이 투기 매수세로 오른 것이지 진정한 달러 숏배팅이 들어왔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진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지수 변동성이 지금 17.5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발판 만들어줬는데 월요일에 별다른 경제 지표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하루 정도 더 작은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조심스럽게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 반전이냐를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 주 주봉 유럽이 굉장히 깔끔하게 3주 연속 상승 마감시켰죠.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라도 유럽은 월요일날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MSCI 에퀴 그 전 세계 주가 지수가 9월 23일 이후 3일 연속 하락했다가 지금 반등이 성공했죠. 그러면 월요일에 유럽과 미국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는 상승 추세에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9월 말까지는 시장이 계속 고점 갱신하다가 10월 3일 금요일 논팜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방향성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